아카데미 웃음배 캐릭터가 되었다. 약 1년 전 리뷰한 소설로 제가 비슷한 시기에 1차 리뷰한 아카데미 얼굴 천재가 되었다는 작품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 소설이었는데, 연재 시기도 그렇고 주인공이 마법사이자 잘생긴 웃음배 캐릭터라는 점, 게임빈이 아카데미물이자 아카데미 캣발물임에도 굉장히 깊이 있는 스토리, 입체적인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등 비슷한 점이 참 많은 두 소설이었는데, 한쪽은 중반부터 전개를 나락으로 받고 완결까지 빗길 엔딩으로 끝내는데 401화로 완결난 이 소설은 과연 어떻게 완결이 났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늘 리뷰할 소설은 아카데미 웃음배 캐릭터가 되었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401화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초반부는 평범한 게임 빙의물로 시작하는 소설, 주인공은 게임 속 웃음배 캐릭터로 빙의하고 게임 지식을 이용해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막는다든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며 무난하게 전개됩니다. 특이점이라면 주인공이 게임 내용을 중반부까지밖에 모르는 상태로 빙의했으며 도입부부터 온갖 떡밥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1화부터 나오는 주인공이 빙의한 원본 게임 캐릭터가 주인공의 빙의를 미리 예상한 듯한 묘사, 초월자가 장난친 것 같은 스킬들과 던전들, 도입부에서는 그럴싸한 떡밥들이 많은데 도입부를 넘어서 주인공이 아카데미에 입학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은 주인공을 포함한 등장인물들 성격인데, 현실에는 없는 라노베식 성격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며 주인공 역시 현대인 빙의라기엔 좀 이상한 성격이 나오죠. 주인공 성격은 대놓고 처음부터 떡밥이 나오는 게 주인공과 기존의 게임 캐릭터의 인격이 섞였다는 묘사가 있고, 이 비현실적인 성격을 가진 조연들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입체적이게 소설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아니, 자기 입으로 비현실적이라면서 현실적이라니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생각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비현실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현실에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이 정신병이 있거나 연기를 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반전 같은 게 아니라 초반부부터 묘사가 나오는데, 새로 나온 등장인물들 성격이 이상하다? 그거는 10중 8구 연기를 하고 있거나 정신병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몇몇은 아예 인간이 아니기도 하고요. 악마한테 넌 왜 이렇게 성격이 비인간적이야 이렇게 따질 수도 없으니까요. 이렇듯 이 소설은 등장인물들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었고, 그걸 스토리를 전개하며 보여줍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상해 보이는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도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일들을 겪었으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풀어내 결국 소설 마지막에 가면 전부 입체적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것은 악당들에게까지 적용되어서 악당들도 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는 입체적인 캐릭터들이죠.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선과 악이 나뉘어져서 주인공은 착한 편, 적들은 극단적인 악당이기를 원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소설이 악행들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슬픈 과거가 있어도 죄는 결국 죄라는 걸 확실히 하죠. 하지만 나쁜 놈이라고 평면적이고 멍청한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죠. 스토리 역시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중반부로 갈수록 꽤나 깊이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마냥 사이다 전개로 올라가진 않죠. 어느 정도 고구마도 섞인 전개이며 악당들 지능도 결코 낮지 않은 소설이라 주인공이 다 이기는 스토리를 원하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스토리에서 엄청 어두운 전개나 픽패물적인 전개는 없으니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며, 개그 요소도 꽤나 많게 진행되어서 전체적인 소설 분위기가 어둡지도 않습니다. 깊이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어둡지는 않은 소설인 거죠. 제가 이 소설에서 가장 대단하게 본 건 떡밥들의 활용으로 빌드업이 정말 탄탄합니다. 소설에서 떡밥도 많고 반전도 많은데, 사실 독자들이 반전을 예상할 수 없게 떡밥을 던지는 건 쉽습니다. 그냥 힌트를 안 주면 독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소설은 떡밥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떡밥이에요 하고 던지는데, 그 떡밥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사용해서 독자들이 예상하기 힘들게 하죠. 그리고 그 과정 역시 탄탄하고요. 제가 예전에 명작이라고 말을 많이 했던 변방의 외눈자란 소설도 이거를 정말 잘했는데, 이 소설도 이런 빌드업이 참 좋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인 스토리라인도 정말 탄탄한데, 제가 아카데미몰을 많이 리뷰하다 보니 가끔가다 요즘 아카데미몰들은 이해 안 되는 점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다른 세상에 떨어진 주인공이 왜 현실에 있던 가족이나 친구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지, 평범한 민간인이던 주인공이 다른 세상에 떨어졌는데 왜 이리 적응을 잘하는지 요즘 아카데미몰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소설은 초반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도 이후에 다 밝혀지면서 빌드업으로 쓰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반부터 떡밥을 엄청 많이 던지고요. 세계관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딱히 특별할 거 없는 이세계 판타지 세계관인데, 숨겨진 스토리에서 나오는 설정들이 좋고 파워 인플레가 심한 세계인데 마지막까지 조연들이 들러리가 안 되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잘 전개해서 파워 인플레가 심한 것도 크게 체감은 안 됩니다. 참, 옆집 어떤 소설은 초반만 좋다가 중반부부터 꼬라박더니 빗길 엔딩을 냈는데, 이 소설은 초반이 오히려 중후반에 비하면 아쉬울 정도로 탄탄하다니 비슷한 시작이었지만 결말은 전혀 다르네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을 하나 말하고 넘어갈 테니 스킵해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 얼굴 천재는 마지막 가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회귀하고 끝났는데, 이 소설도 공교롭게도 중반부 전개에서 회귀에 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소설은 정반대로 그냥 회귀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무책임한 짓인지에 대해 나오죠.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그동안의 고생, 추억들을 개무시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회귀라는 치트키를 이용해서 해피엔딩을 낸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 나옵니다. 참 작가님이 노린 건 아니겠지만 어쩌다 보니 저 얼굴 천재가 낸 엔딩이 얼마나 잘못된 엔딩인지를 다른 소설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결론적으로 깊이 있는 스토리와 입체적인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아카데미물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로, 제가 아카데미물 중 원탑으로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를 뽑았었는데 이제는 이 소설하고 같이 투탑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참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끝내면 좋겠지만 이렇게 잘 쓴 소설에서도 좀 심각한 호불호 요소는 존재하는 게, 이 소설이 하렘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히로인이 세네명 정도면 그냥 하렘분이다 정도만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소설은 히로인이 좀 많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는 안 넘었으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양산형 라노벨이나 메모라이즈처럼 개연성 없는 하렘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 히로인 한 명 한 명 입체적인 성격과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주인공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도 결코 단순하지 않죠. 메모라이즈처럼 히로인들의 감정 중 독점욕이나 질투심이란 감정을 아예 없애버린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본 하렘물 중 히로인이 5명을 넘어간 소설 중에서 이 정도로 현실적으로 히로인들의 심리 묘사를 잘한 작품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이며, 여자 캐릭터가 등장했다고 죄다 히로인이 되는 것도 아닌데 히로인이 조금 많은 건 부정할 수가 없죠. 이게 참 사실 현실적인 하렘물에서 남자 주인공은 뻔뻔한 쓰레기거나 우유부단한 쓰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남주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하렘물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현실적인 하렘물들은 우유부단한 쓰레기에서 뻔뻔한 쓰레기로 레벨업을 하고 엔딩을 내죠. 이런 현실적인 하렘물로는 노베피아에서 약관 동인은 신중이란 작품을 보면 확실히 아실 수 있는데, 하렘물인 시점에서 주인공은 여자 관계에 있어서 쓰레기인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렘물인데 주인공이 쓰레기가 아니려면 상황이 말도 안 되게 극단적이거나 히로인이 사람이 아닌 인형처럼 감정의 일부를 거세시켜야 하니까요. 물론 그래도 이 소설이 대단한 건 히로인이 그렇게 많음에도 공개화되는 히로인은 없습니다. 비중이 다 같을 수는 없고 각자 활약하는 에피소드도 다르지만 스토리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죠. 히로인의 트로피 취급하는 그런 소설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뒤로 갈수록 연애 요소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결론적으로 하렘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제 감에게는 아카데미 우승배 캐릭터가 되었다의 평점은 세계관 3.5점, 스토리 전개 4점, 필력 4점, 주인공의 지능 3.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4점, 스토리의 깊이 매우 무거움, 등장인물의 입체성 매우 입체적입니다. 리뷰 총평은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아카데미물을 좋아하시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물론 하렘은 어쩔 수 없으니 하렘물을 싫어한다면 보기 힘든 소설이지만 깊이 있는 스토리와 탄탄한 빌드업, 입체적인 등장인물들은 확실한 소설입니다.